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발저림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녀 봤는데 아직까지 발저림은 계속되고 있고 특별한 원인도 제대로 찾지 못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중요한 정보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라도 메모지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 발저림을 해결해야 할지 그 계획을 세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다만 미리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발저림이 시작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거나 오래됐더라도 가벼운 정도인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먼저 목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중요한 것은 땡땡이다. 두 번째, 발저림이 한쪽인지 양쪽인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저림이 양쪽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입니다. 무조건 중요한 것은 바로 병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국의 각지에서 찾아오시는 정말 많은 그리고 아주 중한 신경통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병명도 정확히 듣지 못한 상태로 그냥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종류의 무책임한 말에 굉장히 많이 끌려다니고 계십니다. 물론 상당히 운 좋게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도 증상이 좋아지고 회복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많기도 하죠. 하지만 이미 발저림 때문에 6개월 이상을 너무너무 고생 중이신 여러분들은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정석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런 걸 말씀드렸을 때 제가 특히 너무너무 답답해서 미치겠는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믿고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의 치료를 오랫동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저림이 살짝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시다면은 이런 종류의 소견은 제대로 된 소견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모호한 이야기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으면 하는 당부 꼭 드리고 싶고요. 병명과 치료는 완전히 한 세트입니다. 병명이 애매한 상태로 치료를 먼저 취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병명이 안 나오니까 답답하셔서 그러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신경통에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제대로 병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발저림이 한쪽에만 있는가 양쪽에 다 있는가입니다. 만약에 발저림이 어느 쪽이든 한쪽에만 있으시다면 제가 지금부터 병명 6가지를 불러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본인이 빠진 것이 있는지 하나씩 도장 깨기 하는 마음으로 체크해 나가시면은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6개만 확인해 보시면 되거든요. 본인이 사시는 지역 이름에 병명만 붙여서 검색을 해보시면 끝입니다. 예를 들면 일산 허리디스크 아니면은 성북구 발목 터널 증후군 뭐 이런 식의 키워드가 되겠네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검색해서 나오는 곳에 문의를 하고 전화를 하시면 끝인데요. 지금부터 그 병명 6가지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허리디스크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허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혀 아프지 않더라도 발저림이 이렇게 있으시면은 꼭 허리 문제를 확인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하지정맥류. 세 번째, 비골신경 손상. 네 번째, 발목 터널 증후군. 다섯 번째, 지간신경종. 여섯 번째, 족저근막염. 이 중 하나라도 확인하지 않으신 병명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내일 당장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물게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경미하게 왔다 갔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발의 양쪽이 다 저린 분들을 위한 목록 4가지입니다. 잘 메모 한번 해주세요. 첫 번째, 허리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마찬가지로 허리가 전혀 조금도 아프지 않으시다고 하더라도 허리 문제는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하지정맥류. 세 번째, 척수병증. 척추병증이 아니고 척수병증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초신경병증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드물지만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가볍게 지나간 경우 그리고 파킨슨병 초기 증상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4가지 목록 중에서 말초신경병증을 마지막에 둔 이유가 있는데요. 말초신경병증을 검사하는 방법인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가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만 받았을 때 오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명이 이 증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확인한 후에야 최종적으로 말초신경병증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대로 앞의 3가지 병명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초신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나 댓글창에 있는 저희 한의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궁금하실 만한 내용은 적어도 저희 한의원 홈페이지에 거의 다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만약에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없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답답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고생하셨을 거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미 상황이 꼬여버린 이상 이제는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치는 내려놓고 여러분들께서 주도적으로 움직이셔야 될 차례입니다. 이 발저림 치료가 제대로 안 돼서 완전히 꼬여버린 상황 앞으로도 하나씩 잘 해결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